네, 지금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이 앞좌석이 앞으로 폴딩이 된대요. 앞좌석이 앞으로 폴딩되면 대박이지. 접어서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요소가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또 지하주차장이에요. 지하주차장에서 오늘 만나보는 자동차는 아직도 입에 붙지 않네요. AX1 캐스퍼입니다. 자, 어쨌든 지하주차장에서 보는 거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정식으로 리뷰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맞는 건가? 우리가 사진으로 봤던 그 차 맞아요? 그 차 맞는가 싶을 정도로 조금 황당합니다. 왜냐면 너무 작아. 사진으로 봤을 때 이 차만 달랑이 있었잖아요. 그 옆에 모델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차가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딴 차하고 비교하면 더 작아 보여. 지금 마침 옆에 쉐보레 스파크가 서 있는데 스파크하고 비교했을 때 일단 크기 차이가 없죠. 전장은 스파크랑 똑같습니다. 전폭도 똑같습니다. 1mm의 차이도 없이 똑같아요. 하나 차이가 있다면 전고가 달라요.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 차가 그래도 실내에 들어가면 더 넓게 느껴질 걸로 예상됩니다. 일단 전고가 더 높았을 때 차가 뭐가 넓으냐? 그냥 머리 위에 공간만 넓어지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일단 전고가 높으면 사람이 이 안에 앉았을 때 이 H포인트가 기본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앉았을 때 더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의자에 앉을 때 하이체어 아니면 바체어 이런 데 앉으면 앞뒤로 공간이 요만큼 필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석을 깔고 앉으면 앞으로 다리가 이만큼 뻗어야 되잖아. 이 시트가 낮으면 낮을수록 앞쪽으로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단은 레그룸이 더 많이 필요한 거고요. SUV는 레그룸이 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차를 보면 이 레그룸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차 시트 높이가 높기 때문에 이 SUV의 디자인상 이 실내 공간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조금 높아지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 높아지면 차가 훨씬 더 넓어진다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레이가 그래서 실내에 앉으면 아마 거의 대부분 운전자들 대부분의 승객들이 와, 차 진짜 넓네 이런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경차 느낌은 안 든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관에서 봤을 때 외관은 그렇게까지 뭐 큰 차로 느껴지진 않고 굉장히 귀여운 자동차로 느껴지는데 지금 스파크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히 다른 건 있어요. 디자인적으로 내세우는 게 굉장히 많다. 우락부락하고 이런 것들 많이 튀어나왔다. 뒤쪽 팬더가 이렇게까지 튀어나왔다고? 민자인데 얘는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디자인에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 거죠. 디자인에 신경 썼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팬더가 부풀어지는 형태로 디자인을 신경 쓴다는 거는 이건 사실 경차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차는 여기서 가장 튀어나온 곳이 경차 규정에 맞아야 되는 거거든.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차체가 있고 이 바깥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차가 있고 이 윗부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튀어나온 게 아니라 들어간 거야. 이 1cm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서 이만큼 집어넣었다. 디자인을 위해서 경차에서 공간을 희생한다는 건 그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간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오버팬더를 만들었다. 이거 아주 재밌는 부분이죠. 디자인을 그만큼 신경 쓴 자동차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이 안쪽에 또 들어간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윈도우를 안쪽으로 밀어 넣은 건데 이것도 또 공간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이게 밖으로 튀어나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튀어나온 게 아니라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공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또 있어요. 이 차는 뒷부분도 보면 보통의 경차들의 뒷유리는 이런 식으로 서 있습니다. 완전히 서 있죠. 근데 이 차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서 있지가 않고 대각선으로 꺾여 있어. 이렇게까지 꺾여 있는 경차 거의 없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짐을 무조건 많이 실어야 된다, 무조건 실용적이다, 무조건 끝까지 그 공간을 최대한으로 써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차는 그런 강박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래도 아무리 작아도 스타일리시한 경차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을 실어도 여기까지밖에 못 실어요. 요 위로는 짐을 싣기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닥면도 사실 경차는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닥이 꽤 좁은데 그걸 또 줄여서, 그래서 이 짐을 실을 수 있는 이 적재 공간 리터를 보면 200리터가 채 안 될 것 같은 그런 적재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뭐 스파크, 이거 마티즈잖아. 이건 스파크도 아니고. 이 마티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서 있어서 이쪽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뒤에 사람이 앉을 수 있습니다. 농담 같지?
근데 진짜로 여기 들어가서 앉으면 앉을 수 있어요. 요 바닥은 요만하지만 이렇게 앉으면 앉아진다고. 이거는 이렇게 앉으면 머리 빵 맞습니다. 이거 안 돼요. 자, 그런 공간이고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예쁜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디자인에 신경을 썼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점수를 좀 주고 싶네요. 그 전까지 경차는 디자인이고 뭐고 난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차 공간만 있으면 되고 무조건 탈 수만 있으면 돼, 이런 생각이었다면 이제 경차도 스타일을 중시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신호탄 같은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인도에 팔리는 캐스퍼보다는 이 길이가 조금 줄어서 우리나라 경차 기준에 딱 맞게 딱 피트되는 그런 자동차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디자인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 하나는 앞유리가 이렇게 낮고 뒷유리가 살짝 높아요. 이 높이가 이렇게 수평이 아니고 높아. 야, 이게 사실 위장막 상태나 뭐 이런 상태에서 항상 보면서 이거 왜 다르게 했을까 되게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니, 왜지? 앞유리가 큰 건 알겠어. 그렇다고 뒷유리가 작을 필요는 없잖아. 어쨌든 더 터프하게 보이는, 더 오프로더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오프로더의 느낌이 들도록 하는 건 이 앞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 보입니다. 한번 앞부분을 다시 보면요, 일단은 요 두 개의 램프가 있는 거, 이거 미니나 아니면 칭퀘첸토 L 뭐 이런 자동차들 보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커다란 램프가 있죠. 그리고 요 가장자리가 DRL로 빛나는 거, 이런 것들이 어쨌든 되게 예쁜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고 가운데에 이렇게 프로젝션 헤드램프를 갖고 있는 거, 이것도 예쁜데요. 여기 할로겐 옵션도 있고 LED 옵션도 있어서 뭐 둘 다 나름대로 괜찮은 디자인을 내줄 것 같습니다. 할로겐이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도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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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가장자리로 갈수록 그라데이션이 되듯이 삼각형이 작아지면서 사라지는 형태, 이런 형태를 주고 있는데 예쁩니다. 꽤 예뻐요. 근데 이 소재감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소재는 아닌데 사실 이 정도 차급에서 뭐 고급스러운 거 따지면 안 되죠.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이 블랙 하이글로시 바가 있는데 아이오닉5에서 꽤 인상적으로 보였던 그런 디자인인데 여기서도 굉장히 강인한 이미지를 주는데 아주 톡톡히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현대차가 내놓은 이미지 사진에서 보면 여기 마치 불이 켜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불이 안 켜져 있어요. 불이 켜질 수 있는 게 없어. 안에 보니까 깜빡이 램프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로지 깜빡이로만 쓰이고요. DRL로 쓰일 수는 없는데 이 부분도 DRL로 좀 해주거나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보니또 여기서 보면 여기서 굳이 이걸 한 번 더 꺾어서 마치 이게 대배기량 자동차나 뭐 랜드로버 같은 자동차에서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 해서 더 대배기량 엔진을 끼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보닛 쉐입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귀엽죠. 소형 SUV, 경차에서 이런 걸 보기는 굉장히 힘든데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파팅 라인 없이 이렇게 보닛 전체가 이렇게 들리는 거, 요거 미니나 랜드로버나 이런 자동차에서 많이 봤던 형태라서 요게 또 나름대로 더 SUV적으로 보여지게 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약간 클램쉘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형태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터프한 SUV들 보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스키드 플레이트가 있어서 여기 금속으로 이렇게 막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아래쪽을 이렇게 금속처럼 처리했는데 실제로 금속 아니고요. 실제로 스키드 플레이트처럼 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도록 금속 느낌의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쪽에는 공기 흡입구가 있고요. 이쪽에는 그냥 막혀 있어요. 뚫려 있고요. 이쪽은 막혀 있고요. 여기도 막혀 있어요. 아니, 가짜 구멍 좀 그만 뚫었으면 좋겠네. 아니, 현대기아차 가짜 구멍 뚫는데 너무 이제 재미를 붙인 것 같아요. 자, 이 클래딩은 여기서 끝이지 않고요, 옆으로 쭉 이어져서 이쪽에도 이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클래딩에도 또 멋을 한번 부려놨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멋진, 요즘 최신 유행하는 그런 SUV 스타일을 그대로 갖고 있죠. 측면 아래쪽으로 보면 클래딩이 쭉 이어져서 이렇게 뒤쪽으로 와도 또 한 번 이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봤을 때는 살짝 이런, 우리가 모하비 같은 데서 봤을 때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톡 튀어나온 이런 라인을 또 여기서 이어오고 있어서 나 SUV 맞거든 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나 터프가이 맞거든 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보여져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모하비처럼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꾸밈을 줬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면 모습, 측면 모습, 물론 굉장히 멋진 SUV의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SUV를 작게 축소시켜 놓으니까 그러니까 더 귀엽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루프렉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루프렉이 있는 만큼 차가 조금 더 높아 보이고 좀 더 터프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자아내고 있네요. 자, 뒷면으로 넘어와서요, 앞부분에서 봤을 때 그 느낌, 앞부분
부분에서 삼각 했던 게 삼각이 점점 작아지면서 그라데이션처럼 사라지게 하는 거, 그런 것들도 뒷면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봤던 그 느낌이 뒷면으로 그대로 이어오니까 입구를 이루면서 차가 통일성 있게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몰랐는데 현대 엠블럼이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 뒷부분은 이 유리 속에 gat혀 있어요. 뭐 같냐면 옛날 그랜저 같아. 옛날 그랜저가 그렇잖아. 플라스틱 안쪽에 이렇게 뭔가 글씨가 이렇게 막 있었잖아. 오래되면 글씨 막 떨어지고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있었다고 삼촌이 그러시던데. 브레이크 램프가 위쪽에 들어오고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 이렇게 적절한 위치에 있고요. 이게 사실 좀 특이하게 뒷부분에 이게 날개처럼 보이지 않고 그냥 뚝 떨어져요. 그래서 좀 섭섭한데 약간 좀 멋이 있진 않은데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랫편에 보면은 깜빡이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네요. 깜빡이가 아래쪽에 있는데 무슨 로켓 발사하는 로켓 뒷모습처럼 이렇게 굉장히 멋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의 램프가 있고요. 깜빡이로만 쓰기는 너무 아쉬운데 겨우 이 깜빡이를 위해서 이 정도로 해놨다고? 뭔가 좀 디자인이 너무 신경 썼다. 너무 신경 썼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깜빡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테두에 이 빨간 건 뭐냐? 테두에 이 빨간 건 반사판입니다. 모든 차의 뒷부분에 보면 반사판이 다 있어요. 빨간색 반사판. 그걸 어떻게 숨기느냐가 디자이너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디자이너는 누구나 이 빨간색 반사판을 가장 어글리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캐스퍼 디자이너는 이 빨간색 반사판을 없애는 대신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더 재밌게 표현해낸 것 같아요. 더 멋지게 이걸 보여주면서 이 뒷부분에서 감추고 싶은 걸 오히려 강조하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으로 녹여낸 것 같습니다. 자, 잘했네요. 아주 재밌게 잘 풀어낸 것 같아요. 후진등은 이쪽에 없고요. 후진등은 아래쪽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머플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구멍이 아니고요. 구멍 아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트렁크는 당연히 해치로 이렇게 열릴 텐데 이쪽에서부터 트렁크가 열리도록 해치 위치가 이렇게 손잡이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깔끔한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그럼 어디 있느냐?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아래쪽에 있어서 번호판 바로 미치기 때문에 약간 흙탕이 좀 튈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트렁크의 공간을 놓고 보면 일단 조금 좁긴 하지만 지금 뒷좌석을 보면 리클라이닝이 양쪽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뒷좌석이 꽤 뒤로 많이 젖혀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리클라이닝만 되는 게 아니고요. 슬라이딩 기능도 있어서 뒷좌석을 앞뒤로 슬라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5대5로 폴딩이 되고요. 5대5로 리클라이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5대5라고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차의 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걸 또 안쪽으로 밀어 넣었기 때문에 뒤에 3명이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2명만 탈 수 있도록 4인승으로 만들어졌어요. 경차 중에서 유일하게 4인승 경차가 되겠네요. 이쪽도 굉장히 독특했는데 여기에 사이드 리피터가 이쪽에도 달려 있잖아요. 근데 앞쪽에서도 볼 수 있고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요 뒤에서도 볼 수 있도록 바로 옆에 있는 차도 이 차가 깜빡이를 켰는지 안 켰는지 막 들어오는 거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이 개발도상국용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차 운전할 때 막 껴드는 거, 그거 막 이런 거를 막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옵션은 클락션이라고 그래요. 이 클락션 내구성을 우리나라하고 또 다르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인도 같은 시장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열심히 만든 것 같아요. 이 차는 인도에서 안 달리고 차도에서 달려요? 그렇구나. 방심하다가 터졌다.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보다 저렴해 보일 수는 없다 싶을 정도로 저렴해 보이네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저렴해 보이지? 이렇게 저렴해 보이긴 쉽지 않은데 티볼리의 손잡이하고 비교해도 너무 싸 보이는데? 뒷좌석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뒷좌석의 손잡이는 이렇게 세로형으로 생겨서 문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당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스마일 표시가 있는데 저런 스마일 표시가 왜 있지? 아무튼 되게 특이하게 저쪽 편에는 스마일 표시가 있는데 저게 예쁘라고 붙여놓은 게 맞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휠 디자인은 뭐 간단하게 보시면 휠 디자인이 이렇게 지금 블랙으로 다 처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가 크롬으로 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위장막 차였기 때문에 블랙 도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여기 꾸밈이 좀 있습니다. 꾸밈이 없는 블랙이 오히려 저는 더 좋아 보이는데요. 휠이 게다가 17인치예요 17인치 휠을 쓰고 있고요. 205 45R17입니다 205니까 폭도 꽤 돼요. 그런데 이 차 75마력이거든요 이 덩치를 끌고 가고 4명이 타고 75마력에 205를 낀다. 괜찮을까? 이거 힘이 조금 딸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터보 있으니까 괜찮아요. 터보 사시면 됩니다. 터보 사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실내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시트 자체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게 잘 돼 있는데 헤드레스트도 뭐 이 정도면 수준급인데요. 이게 품질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좋은 실내, 가죽에 육박하는 그런 인테리어를 갖고 있어요. 가죽 같았고, 근데 아마 합성 피혁일 것 같고요. 합성 피혁 중에서는 정말 품질 좋은 그런 합성 피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캐스퍼라는 글씨가 이렇게 써 있는데 패션 브랜드의 무슨 옷 같아요. 패션 아이템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차명을 저기다 새겨놓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등받이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등받이라고 강조하냐면 이 아래쪽에 보면 시트 바닥의 색깔은 이상해. 저 색깔이 맞을까? 이게 두 개가 다른 색깔인 게 저게 정상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바닥 색깔은 파랗고 위쪽 색깔은 흰색이에요. 그냥 조립하다가 그냥 재료가 지금 좀 남아서 저렇게 해놨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나중에 최종 양산을 놓고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다른 색깔로 했다면 굉장히 용감한 것 같고 저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면 가운데 컵홀더가 있고요. 컵홀더가 있고, 그리고 그 위로는 암레스트가 있는데 암레스트를 위쪽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암레스트를 세울 수 있고 컵홀더 사이에 스마트폰을 꽂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뭐 잘 만들어져 있네요. 하나 특이한 점은 이 차가 경차인데 안 그래도 운전석과 조수석은 정말 가깝잖아요. 정말 가까운 경차인데 이 두 사이에 이 가림막을 없애서 정말 오붓한 자동차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 벤치 시트로 만들어서, 야, 정말 이건 연인들을 위한 자동차다. 정말 둘이 그냥 한시라도 떨어져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자동차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운전석 시트를 움직이면 그 가운데 있는 벤치 시트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잠깐 이게 괜찮은 건가?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 안 친한 사람 둘이 앉으면 조금 민망할 수도 있겠,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드네요. 자, 그리고 도어 손잡이 같은 것도 저쪽에 보면 그렇게 동그란 느낌으로 이 캐스퍼의 귀여운 느낌을 귀염귀염하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저 소재는 실제 양산 소재는 아닙니다. 프리프로덕션 차기 때문에 여기 저런 소재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컵홀더, 도어 손잡이 뭐 이런 것들 다 잘 만들어졌어요. 경차기 때문에 아마 실용성, 인체공학적인 면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 살짝 보이는 게 트위터가, 유리창 앞쪽으로 트위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저기 있는 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위치 선정 굉장히 잘했고요. 저기 있기 때문에 아마 음악 성능도 경차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뒤쪽을 살짝 보면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뒷좌석 공간 그렇게 좁지 않고요, 생각보다 넓은 그런 공간을 보여줍니다. 앞좌석의 시트백도 보면 시트백에 저렇게 별도의 지퍼가 있어요. 저 지퍼가 있어서 시트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처음에는 직물 시트 쓰다가 나중에 가죽 시트로 바꿔 끼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퍼가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은 지퍼라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소재였잖아요. 많은 경우에 지퍼는 좀 감추는 소재였죠. 지퍼가 있으면 좀 안 보이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 경우는 오히려 지퍼를 디자인 요소로 써서 지퍼 부분을 파랗게, 노랗게 이렇게 더 강조하면서 이 디자인 요소로, 이 지퍼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쁘지 않니? 스트라이프로 느껴지지 않니? 라는 느낌으로 이 지퍼를 오히려 드러내는 형태로 디자인을 했어요. 기존까지 사고방식을 약간 바꿔놓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프리프로덕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좌석 그물이라든지 저런 수납함 뭐 이런 것들이 별도로 없어서 최종 양산에 저렇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 최종 양산은 좀 다를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뒷좌석 시트 굉장히 마음에 들게 잘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앞좌석 시트도 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운전석 좌우로 사이드 에어백이 하나씩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사이드 에어백이 터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센터 에어백이 따로 터지는 이유는 아마도 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여기 서로 부딪히면서 2차 사고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아마 저렇게 에어백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나는 무슨 소리냐, 나는 조수석에 아무도 안 탄다, 센터 에어백 따위 괜히 넣어줘갖고 어디 솔로 여자친구 있는지 먼저 물어봐야 예의 아니냐,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눈물 날려 그러네. 자, 아무튼 그런 분들에게도 위로 드리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 정말 혼자 타고 있어도 센터 에어백이 있으면 이 운전자를 좌우로 이렇게 감싸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뒷좌석을 보면요, 4인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뒷좌석 시트가 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겠지만 이 각각의 시트가 굉장히 넓습니다. 등받이 보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오히려 4인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공간 활용성이 높은 걸로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사실 컨셉 회의 할 때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4인승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벤치 시트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3년 전? 꽤 예전 얘기였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좀 현실화 되면서 이렇게 현실로 만들어진 걸 보니까 정말 감개무량하고 정말 멋지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와이드 썬루프나 그런 거 아니고 썬루프 자체는 굉장히 작습니다. 썬루프는 굉장히 작지만 앞유리가 굉장히 서 있기 때문에 이 썬루프가 그래도 앞좌석에 앉았을 때 어느 정도 자기 머리 위에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건요, 지금 룸미러가 하이패스 룸미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이패스 룸미러 너무 뚱뚱하고 좀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하이패스 룸미러 조금 아쉬운 디자인이고요. 하이패스 룸미러에 ECM이 안 달려있기 때문에 뒤에 딸깍딸깍 하는 저 레버가 있어요. 저 레버를 낮추면 이렇게 빛을 좀 감소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룸미러가 달려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 선바이저가 굉장히 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유리가 너무나 서 있기 때문에 머리 위 공간이 너무 넓어서 얇은 선바이저, 얇은 햇빛 가리개를 사용하게 되면 저 햇빛 가리개가 가려지는 영역이 너무 작기 때문에 굉장히 큰 햇빛 가리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 정도가 내려올 수 있는, 한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 햇빛 가리개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를 별도로 갖고 있는데요,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아니면 앞차가 급제동할 때 급제동 경고라든지 긴급 제동 AEB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아래쪽에 레이더 시스템이 별도로 있는 모델이 있다고 하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갈 것인가, 이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사실 이게 디자인에서 지금 굉장히 예쁘다고 했는데 디자인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차 말고 이 차는 지금 MPI 1.0L 엔진 75마력짜리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100마력짜리 GDI 터보 엔진을 별도로 갖고 있는데 GDI 터보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이 가운데 구멍이 하나씩 더 뚫려요. 이렇게 된 모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예쁘기도 하고 훨씬 더 터프하기도 하고 100마력은 돼야죠. 100마력은 돼야지 재밌게 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묘하네요. 이거 만져보니까 이게 하이글로시나 이런 게 아니고 랩핑이네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게 검정색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검정색으로 바꾸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랩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AX1 이 캐스퍼를 살짝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 차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까지 나온 어떤 경차보다도 더 매력적인 느낌이 드는, 정말 디자인적으로도 만족스러운 그런 차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한 가지 중요한 아쉬운 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차 가격을 예전에는 800만 원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9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스파크하고 비교했을 때 이 차가 과연 스파크보다 저렴할 수 있을까? 이 차가 과연 모닝보다 저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관을 놓고 봤을 때, 이 각각의 기능들을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모닝보다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 차 가격이 1,500만 원 정도 될 거라는 이 광주 시장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그 1,500만 원이 최고 가격인지 최저 가격인지 중간 트림 가격인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아마 1,500만 원이 중간 트림 정도 될 것 같고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차, 그리고 좀 더 비싼 차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뭐 모닝이나 이런 차들 이제는 한 1,600만 원 시대가 됐으니까 이게 1,500만 원이 된다는 거 뭐 그렇게까지 어색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배뉴가 또 1,600만 원대이기 때문에 하극상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잘 몰라요. 제가 뭐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차는 적어도 800만 원, 900만 원에 살 수 있는 자동차는 절대 아닐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1,500만 원이면 아반떼 사겠다고 댓글이 막 벌써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샷스파이도 막 1,500만 원 있는데 왜 이 차 사냐고, 1,500만 원인데 그래도 난 이 차 좋아,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아마 SUV이기 때문에 난 이 차를 선택한다, 이런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경차라는 자동차의 이 세그먼트가 워낙이 이 안전에 좀 취약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 자동차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SUV 스타일의 자동차,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평소에 SUV여야만 레저 활동을 더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선입견, 그런 우리의 사고, 이런 것들이 또 결합돼서 이런 SUV 형태의 경차 아마도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이 앞좌석이 앞으로 폴딩이 된대요. 앞좌석이 앞으로 폴딩되면 대박이지,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접어서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요소가 있네요. 근데 운전석 쪽은 저런 표식이 없는 거 봐서는 운전석도 될까? 아무튼 앞으로 폴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듭니다. 정말 재밌는 차박용 자동차가 될 것 같습니다.